안녕하세요. 김선합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역시 매우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지인 부탁, 고수익 알바 제한 등을 계기로 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취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전화를 건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 경우에도 공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 계좌를 제공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물품을 수령하거나 전달한 경우, 범죄 조직을 인지하고도 단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범죄의 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가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방어의 핵심은 바로 고의성 부인입니다. 즉,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 판단 시 고려 요소로는 범죄 조직과의 대화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및 금액, 업무 내용의 구체성, 이전 유사 범죄 전력 여부, 범죄 인지 이후의 행동 등을 통해서 고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진술해서는 안 되며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다는 식의 발언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구조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반드시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상담한 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방어 전략으로는 첫 번째,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역할이 범죄의 핵심이 아닌 말단, 수동적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범죄 인식 가능성을 부인하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몰랐는지, 왜 의심할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과 정황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공고 행태, 합법적인 업무로 보이게 만든 지시 내용, 범죄에 관련 직접적 표현이 없었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초범이거나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 참작 요소는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담이 동일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